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의 수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그중에서도 부산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법인 택시 기사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는데요. 찾아온 인원은 120명 정도가 찾아왔고 지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부산 법인택시 채용 박람회를 열렸는데 아주 참담한 결과죠. 가방끈이 짧아도 되고 남자 여자도 안 따집니다. 운전만 단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6달만 타보이소.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시민공원 법인택시 기사 채용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요즘 택시기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부산시와 부산시 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처음 합동 설명회를 연 것이라고 합니다. 전대를 함 잡아보여서 부산시랑 회사가 적응하라고 달달이 40만원씩 6개월 총 240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택시는 144대인데 기사는 75명뿐이라서 택시 절반이 논다고 경영난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람회장은 썰렁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부스를 찾은 사람은 120명, 그러나 실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회사 사장들이 이 법인택시 회사 운영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법인택시 기사가 떠나가는지, 왜 들어오지 않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급여가 작아서 수입이 적어서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이 수익 구조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택시 수익 구조에 관련돼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이든 어느 지역도 전국적으로 법인택시 회사들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법인택시 기사들을 채용을 외국인으로 대체하자는 그러한 말들도 있는데요. 업계는 외국인 기사 도입에 긍정적이다.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사람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인부터 우선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 법인택시 기사 수의 추이인데요. 2015년부터 올해 2024년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은 급격하게 기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이 36,749명이었고요. 부산이 11,94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서울이 21,171명이고 그 다음에 부산이 5,630명입니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채용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도망가거나 잠수를 타버려서 그것도 좀 대책이 좀 시급한 문제인데 오히려 택시기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택시기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를 한다. 지금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인 사람들조차도 정가 기록이 있거나 하면은 택시기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에 해당한 분들은 택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요, 살인, 존속살해,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제 중, 그 다음에 유사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는요,
약치 유인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한 분들도 당연히 택시를 할 수가 없죠. 교통법상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입니다. 뺑소니를 했던 경력이 있던 분들도 택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입니다. 강도상해, 재범자의 가중처벌, 이러한 제명으로 또 형을 살거나 하여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요,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 미수범조차도 안 된다고. 이러한 강력범죄, 마약이라든가 강도, 강간, 특히 이 성범죄와 관련된 저녁에 같은 경우는 여성 승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외국인이 운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고 우리 가족들을 택시를 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서도 선별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검증도 되지 않은 외국인을 택시기사로 채용을 한다? 불안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기사들의 이런 수익 구조,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는 않고 무작정 기사 수가 부족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나갔고 수입이 적어서 기사들이 배달일인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한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지만 사실상 법인 택시 회사의 수익 구조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대표들의 인식부터 바꿔야겠죠. 법인 택시 기사의 완전 월급제로 인해서 2년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 용역을 줬는데요. 택시 사업장별 운송 원가, 지역별 매출, 운행 현황, 종사자의 근무 형태 등을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요. 법령 판례,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서 사업자, 종사자 간 운송 수입의 배분 구조, 근로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요. 택시 면허 수급 관리 개선 방안, 공공형 택시 플랫폼 등 서비스 활성화 및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이러한 것으로 운행 현황 실태 조사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 연구 용역이 됐고 설레발에 얼레발에 또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업체들이 법인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국토부에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인 택시 회사의 수익 구조인데요. 이 법인 택시 회사는 100% 기사들의 산학금으로 운영이 되죠. 기사들이 산학금을 내고 거기서 기사들이 급여를 가져갑니다. 기사가 급여를 가져가고 남은 나머지로 차량 구입비라든가 보험비, 정비비, 임대료 및 대여료. 이 임대료 및 대여료는 자기 땅이거나 자기 건물일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만 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차고지 대여라든가 임대료를 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또 내겠죠. 그 다음에 공과금 및 사무실 유지비도 필요하고요. 그 나머지 그 다음에 법인택시 대표들의 급여, 그 다음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여러 명의 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분자들의 급여를 가져가죠. 매년 법인택시 회사들은 법인택시 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 협상에는 산학금을 얼마로 올라갈 것인지, 또한 기사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될 것인지 매년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법인택시 노조들은 법인택시 회사들의 수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매번 법인택시 회사들은 부족하다, 마이너스다, 항상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내는 산학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학금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사들의 급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보험료,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 자, 이렇게 내고 나머지 법인 택시회사 대표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기사들과 상생을 한다고 합니다. 상생을 한다고 하면서 산학금을 낮추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드뭅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에도 산학금을 내린 기사들과 상생을 한다면서 산학금을 내린 회사들은 손가락 안에 들기도 힘들어요.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나머지 이제는 차량 구입비라든가 이런 데서 마이너스가 났다 이거죠. 내가 가져가는 부분은 더 가져가면 더 가져갔지 덜 가져가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 주고 차량 유지비, 보험비, 기사들이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비가 많이 수가가 올라가서 보험비를 많이 냈다.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기름값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부분, 이것이 기사들과 상생입니까? 내가 가져갈 부분은 점점 올려놓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내고 내가 가져갈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 같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수익 구조, 그러면서 기사들에게는 더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데 기사들이 나만 아냐고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기사들이 서로 들어가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산학금이 비교적 낮은 반면에 또 내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은 회사, 또 기사들에게 어떤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회사, 복리후생이라고 해봐야 연차라는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솔직히 말해서 이 연차 사용하는 것도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회사는 내가 연차가 있지만 한 달에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달에는 아예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달도 있고, 연차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사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고 복리후생이라든가, 인천의 어떤 택시회사는 아예 식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에게 휴게실을 만들어서 안마의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일단 이런 복리후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산학금 납고 회사에 갖다 주는 짓고, 일단 내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야 기사들이 몰리는 회사입니다. 무작정 우리 회사는 새 차를 줍니다. 그 새 차 중에서도 새 차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만큼 다른 차보다 새 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학금이 더 높은 거예요. 월급제에 대한 관한 그러한 문제는 법인 택시 기사나 법인 택시 기사나 회사나 기사나 양쪽 다 지금 현재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떠나간 법인 택시 기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거나 새로운 택시 기사들의 유입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수익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나중에는 내가 이제 가져갈 부분도 이제 좀 손해 볼 테니까 기사들 좀 오게 해달라고 이제서야 그러면 안 됩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더 튼튼하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을 유입하고 떠나간 기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사들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의 대표들이, 법인 택시 회사들이 욕심을 좀 버리고 정말 말로만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과 함께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고 같이 흥망성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로 상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 온 국민이 다 어려운 그 시기에 본인들의 수익만은 그래도 그대로 가져가는, 기사들만 죽어나게 일하고 산학금조차 내리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사들과 상생하고 기사들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회사 대표들의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